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엽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비인후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죠. 모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했던 급성 후두계염 환자가 아쉽게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황망하죠. 환자분 유가족분들께 일단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데 이 사건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거리로 준비했습니다. 네, 급성 후두계염이라는 게 뭐냐면 후두개에 염증이 생긴 건데, 후두개가 하는 역할은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위로 들어갈 때는 그 음식이 실수로 폐로 들어가지 않게 기도의 입구를 막아주고, 그리고 거꾸로 숨을 들이쉴 때는 그 기도를 막고 있던 후두개를 열어서 공기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가르마를 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후두개인데, 이게 목의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열고 닫히면서 들어오는 공기나 음식을 식도로 보낼지 위로 보낼지를 결정해 주는 게 후두개거든요. 그런데 우리 얼굴에 뽀로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뻘겋게 부어오르죠. 이게 또 좀 골무면 더 커지고요. 마찬가지로 급성 후두개염에도 그렇게 뽀로지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지면 원래는 나팔나팔 뚜껑처럼 얇아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두꺼워지니까 식도와 기도의 입구를 그냥 한꺼번에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시던 분들이 느닷없이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에 대해서는 아주 대표적인 응급질환입니다. 근데 이 병을 의심된다라는 소견을 들고 응급실에 오신 거죠, 환자분이. 급성 후두계염은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응급질환이니까 이비인후과 전공의에게 환자분을 살펴봐 달라고 연락을 했고,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이 환자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이비인후과 외래로 올렸어요. 그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면 안과나 이비인후과 장비들은 응급실보다 외래에 있는 장비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던 환자가 이비인후과 외래로 올라가서 검사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급성 후두염이 맞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응급실로 내려오던 와중에 환자가 결국은 질식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뭐 유가족분들 황망할 건 당연한 거고요. 전공의도 또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이게 뭐 병원의 책임이다, 뭐 누구의 책임이다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지금까지의 결론은 전공의가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급성 후두계염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의료인의 동반 없이 내려보냈다라는 게 가장 큰 과실로 지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잘못이 전공의에게 있다, 이렇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를 전공했고, 이비인후과 전공 시절에 급성 후두계염 환자를 많이 응급실에서 진단을 하고 처치를 같이 도왔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래 문제가 있었던 건 알겠는데 이게 전공의의 잘못이라고? 더더군다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뭐 이미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이분이 전공이 1년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의사가. 1년 차가 응급실에서 콜을 받고 환자를 돌본 다음에 급성 후두계염을 진단했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게 잘못이니까 죄를 이 사람이 받아야 된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슈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환자를 처음부터 외래로 가지 않고 응급실에서 다 진단을 했다라면 아무 문제도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대부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라 라는 게 병원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응급실에서 대부분 이비인후과 진료를 위한 장비나 안과 진료를 위한 장비 등을 일부는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쓰지 않고 환자를 올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래에 있는 장비가 늘 더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 환자분들이 더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어쩌다 한 명 오는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고가의 내시경 장비를 구비해서 놀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래에 있는 장비들이 더 좋고요. 장비가 좋을수록 사실 진단이 더 쉬운 것도 틀림없고요. 그러니까 전공 시절에는 어떻게든 환자를 외래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라운관 TV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야 된다면 외래에 가면 4K 모니터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맑죠, 아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응급실에서 보지 않았다라는 거를 탓을 할 수 있냐? 더 좋은 장비로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목적이 뒤에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큰 잘못인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거죠. 만약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급한 상황이 내려가기 전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공의 1년 차가 혼자 커버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급성 후두개염으로 질식을 하게 되면 그때 하는 응급처치는 기관절개술을 해요.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죠. 막힌 부분은 후두개의 위치가 이 정도인데 요거보다 더 밑쪽에다가 기관 쪽으로 기를 뚫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 목에 칼 대는 게 쉽나요? 의사 되고 나서도 정말 어려워요. 아니 손톱 밑에만 좀 베도 피가 철철 나는데 사람 목에 얼마나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갑니까? 거기를 뚫고 지나가서 특히나 여기는 또 갑상선도 있어서 피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그 혈관들을 다 헤집고 기도를 찾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을 대개는 언제쯤 할 수 있다? 1년 차는 대부분 끝낸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인 이비인후과 1년 차가 같이 동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임상 수행에 대한 권한을 나눠줘요. 1년 차들한테는 기관 절개술을 초기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만큼의 수련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1년 차가 끝날 때쯤 되면 기관 절개술과 편도 절제술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을 얻게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1년 차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응급실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비인후과 1년 차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1년 차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하면 혼자 독박을 쓰게 생긴 상황인 거죠. 세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당직을 그러면 1년 차가 서지 말고 2년 차나 3년 차가 섰어야 하나? 사실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전공의들이 당직을 중복으로도 많이 썼었어요. 백커버라고 해서 전공의 1년 차가 당직을 설 때는 전공의 4년 차가 같이 백당직을 서고, 그 다음에 전공의 2년 차가 당직 설 때는 3년 차가 백당직을 서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전공의 수련법이 강화돼서 주 88시간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주당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공의들이 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 많아야 병원당 2명, 적게는 1명인 병원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1년차와 동반해서 몇 명이 같이 당직을 서게 되면 수련 기준을 맞춰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1년차들이 혼자 당직을 서야 되는 경우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제대로 된 처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늘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논리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가져다 쓰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다, 의사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의사를 늘린다고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의사를 늘리면 미용 의사는 더 늘지 몰라도 응급실에서 급성 후두개염을 기다리는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와전되는 거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전공이 열심히 당직선 그대 무죄라고요.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그 1년차가 내려가서 혼자 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분들에게 이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팩트에 가깝게 쳐다보고 이걸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를 맞대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